안녕하세요. 금융의 행정TV 김현행 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정기부금 단체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비영리 법인에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를 주게 되게 되면은 손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부분인 거죠. 대부분 사업을 하신 분들은 내가 기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비용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하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업 이미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막대한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기부금을 통해서 뭐가 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리고 손비를 인정받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큰 이득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체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본인 명의로, 본인 명의가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비영리 법인을 이제 이용하려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해서 어떤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나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여기에서 또 기업체에서 우리가 설립한 여기 그 비영리 법인에다 뭔가 비용을 넣고 출연을 하고 기부를 해서 손비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어떤 대기업들도 이렇게 비영리 법인을 갖고 활용하는 데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어떤 요건을 갖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난 영상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취지에서 조금 영상을 만들었고요. 비영리 법인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비영리 법인이 있지만, 이런 비영리 법인이 모두 지정기부금으로 단체로 이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영리 법인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 기회,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위해서 특정 단체의 어떤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거는 안 되고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설립된 법인만 인정된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정기부금은 단체는 언제 어디서 추천을 받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그 부서에 추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경기도청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문예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부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경기도청의 그 특정 부서에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정기부금에 관한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를 좀 물어보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저희 같은 행정사들을 통해서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허가를 받은 그 부서에서 이제 받는다고, 이제 추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기한을 좀 잘 따져봐셔야 되는데요. 1470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간 안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간 안에 추천을 받아야지만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서류를 받은 것을 갖고 기재부에 넘겨줍니다. 절차가 추천을 받은 부서에서 이제 서류를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매년 이제 고시를 통해서 매 분기 말에 이제 고시를 해서 전자 권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재부 홈페이지에다 이제 고시를 해서 이제 공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조금 알고 계시게 되면은 중요한 어떤 시기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기부금 신청을 하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지정기부금을 이제 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정관이 제대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정기부금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까먹고 정관 변경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기재부의 추천을 받는 것까지 염두로 해서 정관을 잘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시면은 추후에 정관 변경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또 거칠 수가 있습니다. 정관 변경하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새롭게 법인 설립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관을 왜 변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특히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정관 변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많은 분들을 또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오시라고 하고 인감을 징구받고, 그래서 인감 징구받은 거 갖고 또 공증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법인 설립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는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관의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가진 비슷한 단체에다가 이제 귀속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정 정당이라든가 뭐 정당의 공직 활동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지만 문제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가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 여러 가지 감시 감독을 좀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잘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게 되게 되면 득보다 실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실익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을 하신다 그러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번잡한 부분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지정 후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이제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해야 되는 것들거든요. 하셔야 되는 거고.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5년간 이제 보관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기부금 이제 지정받으면은 이제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계속해서 이제 발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부자들한테는 손비 인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손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금액의 10% 내에서 이제 손비가 인정된다고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의 30%, 종교 단체에서는 이제 10%를 한도로 해서 기부금의 15%를 이제 세액 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이제 금액은 이제 손비로만 인정된다는 부분들 아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지정기부금 단체를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더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청하고자 하는 그 단체 어떤 공문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단체 추천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허가증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법인 등기부 등상, 등기 증명상, 법인 등기부 등본이죠. 이게 필요하겠고요. 정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정관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이제 수입을 사용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부분들 이거 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 실적은 이제 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이제 공개한다는 내용,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연을 포함해서 5년간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결산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설립 후 3년이 안 된 법인들도 있겠죠.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한 3년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어떤 예산서, 그 다음에 추천을 이제 신청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거로 6년간 기부금 단체로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부금 단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밑에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